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괴물타자 김도영 선수의 타순 배치입니다. 지난 시즌 KBO 리그를 강타한 김도영 선수는 뛰어난 장타력과 놀라운 주루 능력으로 많은 야구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 선수를 3번 타자로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4번 타자로 기용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구에서 타순은 단순히 번호가 아니라 팀의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선수의 배치에 따라 득점 루트가 달라지고 경기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김도영 선수처럼 홈런과 도루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타자의 경우 그의 타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도영 선수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범호 감독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타순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공격 패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단순히 유망주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으며 매 시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그의 성적을 보면 타율 3할 2푼 7리 31홈런 36도루 OPS 0.925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은 그가 단순한 장타형 타자가 아니라 공을 맞히는 능력과 빠른 발까지 겸비한 완벽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김도영 선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주루 능력입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 배터리를 흔들 수 있는 영리한 베이스 러닝을 보여줍니다. 내야 안타 상황에서 1루를 훔치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2루와 3루를 과감하게 노리는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작년 시즌 단타 하나로 홈까지 들어오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되면서 팬들은 그의 주루 센스를 극찬했습니다. 장타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홈런 31개를 기록하며 거포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콘택트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홈런뿐만 아니라 2루타, 3루타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는 테이블 세터부터 중심 타선까지 모든 타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현재 김도영 선수의 타순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번 타순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되지만 1번과 2번 타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4번 타자로 배치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를 3번 타자로 두는 이유는 그의 장타력과 주루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 타자는 타선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타석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루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도 자신의 출루 이후 추가 득점의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김도영 선수는 정확한 타격과 함께 장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타순이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번 타자입니다. 작년 시즌 2번 타순에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있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의 앞에 출루율 높은 타자들이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소크라테스가 빠지면서 2번 타순을 맡을 적절한 선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선빈과 최원준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작년 소크라테스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고려하는 또 다른 전략이 바로 우좌우좌 지그재그 타선입니다. 이는 상대 투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기 후반 상대 불펜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그재그 타선이란 단순한 전술이 아닙니다. 상대 팀의 불펜 기용을 교란시키고 투수가 타자를 상대할 때 불리한 매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투수가 우완일 경우 좌타자가 들어서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좌완 투수일 때 우타자가 나서면 효과적인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경기 후반 상대 투수 교체 시에도 영향을 미쳐 상대 감독의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현재 예상되는 라인업은 김도영, 위즈덤, 나성범, 최영우 순서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즈덤이 KBO 적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5번으로 내리고 우좌우좌 구성을 맞추기 위해 타순을 변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4번 타순에는 장타력이 뛰어난 나성범이나 최영우를 배치하여
중심 타선을 강화하는 전략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여러 타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부터 세 번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1번 타순에서는 그의 빠른 발과 높은 출루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드오프로 나설 경우 상대 투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출루 이후에도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번 타수는 장타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번 타수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번트 작전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장타나 단타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도영 선수를 2번에 배치하면 3번과 4번에서 강한 타자들이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3번 타순이 김도영 선수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타와 출루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며 중심 타선에서 타격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김도영 선수의 4번 타순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빠른 발과 공격적인 주루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번 타자는 일반적으로 팀의 거포가 맞는 자리입니다. 홈런을 통해 한 방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파워히터가 적합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김도영 선수는 장타력이 뛰어나지만 기본적으로 빠른 발과 주루 센스를 살려야 하는 선수입니다. 만약 그가 4번 타자로 배치되면 앞선 타자들의 주루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출루한 주자가 느린 경우 김도영 선수가 장타를 치더라도 홈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3루에서 멈춰야 하고 이는 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도영 선수는 중심 타선의 중요한 역할을 맡되 4번 타순만큼은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매우 감사합니다.